교과서 2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76페이지에 보면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이렇게가 나오는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 이렇게가 소유권 벌어넘기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여기서 키는 갈로 열고 2번에 보면 신청인 이래 나오죠. 이게 키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자, 그럼 이제 1번으로 올라가세요. 소유권 벌어넘기입니다. 소유권 벌어넘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최초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출생신고하는 것이다 이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은 소유권 보존, 지적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은 신규 등록, 사람은 출생신고입니다. 그럼 이 밑에 보세요. 객체입니다. 한 개의 부동산 특정 일부 일어났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할 때 이런 말을 썼거든.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여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푸세요. 부동산의 특정 일부입니다. 그죠? 일부. 법학 시간에 요 일부자가 자주 나오거든. 그럴 때 나올 때마다 항상 요 예를 기억을 하세요. 제가 항상 얘들 때 통일을 시키거든.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다. 요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예요. 그러면 방 한 칸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공유 지분이 있고 이중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보세요. 지분에는 보존 등기가 안 됩니다. 이중의 보존 등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중이죠. 출생신고 2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분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요거는 지분에 되냐 안 되냐를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한 문제를. 그래서 X가 있고 O가 있거든. O가 있어요. 보세요. 지분만 보존 등기는 안 돼.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 지분의 요거는 상속 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분은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 상속 지분만에 상속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소리거든. 그럼 처음에 갑시다. 지분만에 보루 등기거든. 그럼 여기서 잠깐만 요리로 오세요. 이거를 공부할 때는 보존을 묻는지 이전을 묻는지를 평가를 잘 하면 됩니다. 그럼 저기서 여기는 보존이잖아요. 여기는 뭐다? 이전. 자, 그럼 이제 가장 쉽게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각각 1억씩 내가 2억짜리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그럼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이해했죠? 네. 그런데 갑이 혼자 가가 2분의 1만 보존 등기한다. 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공동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야 돼. 그럼 공동명의로 했으니까 2분의 1의 지분을 갖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때 요 지분을 매매는 할 수 있냐냐 이 소리라. 지분을 매매할 수는 뭐다? 있다. 그 지분의 보존은 OX다. X. 지분의 매매는 할 수 뭐다? 있다. 됐어요. 그러면 요거 지난주에 했거든. 지분의 용익권은 돼야 안 돼요? 지난주에 했는데 지분의 용익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그럼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자,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세요. 여러분들 저는 요래만 썼죠. 이게 나중에 강론에 가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럼 다 지분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지난주에 설명을 할 때 자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있거든. 이걸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해. 그럼 공동 소유하니까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전체인지 부분인지를 봅니다. 부분인지. 오케이. 특정되어 있는지 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한다는 말은 오케이? 2분의 1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2분의 1은 전체에 대한 2분의 1이다. 오도 와이다. 오.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위치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익이라는 말 자체가 사용 수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점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자, 전세를, 그러면 갑이 자기 지분에 전세를 준다면 전세권자 A가 갑의 지분 2분의 1을 사용 수익해야 돼.
그런데 갑이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답다? 없다. 알 수 없으니까 사용수익을 못하지. 알 수 없으니까 점유를 못하지. 그러면 우리가 사용수익 점유해야 되는 용익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면 꼭 외우세요. 지분의 용익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공부할 때 요래하세요. 다른 조건은 없다고 치고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아버지고 자식이 3명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 없이 사망했어요. 그럼 법정 상속을 하겠죠. 법정 상속.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법정 상속을 하지. 그럴 때 정의 상속 등기를 합니다. 할 때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이 사람은 상속 등기 할 때 이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 따로 들어와야 된다. 같이. 따로 들어오면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 3개 외운다 안 외운다? 그럼 요 3개 외우면 한 문제 맞춥니다. 그럼 항상 공부할 때 제가 이래놨잖아요. 우리는 절차법이거든. 부동산 공시법은 사법이 아니고 공법입니다. 공법은 답은 무조건 OX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된다, 안 된다, 제출한다, 안 한다, 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3개 외웠죠? 안 쓴 거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써봅시다. 이전이 됐다. 요거죠. 이전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봅시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저당권입니다.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분만에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이는 아직 안 배웠어요.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를 먼저 외우고 안 쓴 거는 된다더라. 이래 가지고 가면 되는 거라. 그럼 나중에 이거를 이제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통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으로 가세요.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신청을 갖고 시험 문제를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좌우로 나누었다, 안 나눴다? 이런 거를 나누었다는 걸 항상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제일 위에 토지 보존 등기죠.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치보세요. 오른쪽은 건물이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나눴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그건 다른 차이점이 시험 문제다, 이 말. 그럼 왼쪽에 1번을 봅니다. 대장이죠. 오른쪽에 1번도 뭐다? 대장. 왼쪽에 2번은 판결이지. 오른쪽에 2번도 뭐다? 판결. 왼쪽에 3번 수용이지. 오른쪽에 3번도 뭐다? 수용. 고로 1, 2, 3은 같아, 안 같아?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이 나는 거는 토지는 4번이 없지. 5번은, 건물은 4번이 있지. 그럼 그 4번에, 자, 적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그것만 딱 외운다, 이 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서 있잖아요. 소유권 보도는 게 신청인이거든. 자, 이리라 보세요. 일단 이래 합니다. 소유권 보도는 기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4명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하나가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하나가 수용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하나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이런 오거든. 그럴 때 요 사람 있죠? 요렇게 나누는 거라.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X, 건물은 O예요. 그러면 이때 풀 때 이래 풉니다. 요 3개는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는 거라. 오케이? 네. 이거는 이제 풀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보존은 안 돼. 건물 소유권 보존은 돼. 자, 이때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할 때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요래 먼저 해봅시다. 여러분들 국세가 있으면 지방세가 있답다. 이제 여러분들 정답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이 있다면 지방직 공무원이 있답다. 이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토지는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는 국가로부터 합니다. 이 말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란다. 오렉스다. 주인 없는 부동산은 전부 다 국가 겁니다. 국가 거. 그래서 토지의 첫 출발은 국가로부터 합니다. 국가. 이해합니까? 네. 근데 건물은 국가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여러분 건물이죠.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 정리합니다.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합니다. 대장을 먼저 만든다.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장. 그럼 대장을 만들었다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다면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잡읍시다. 건축 허가,
준공허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 그러면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누가 내준다? 실향군수 구청장. 실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한다 이 말.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이따가 다시 볼 텐데 한만 더 해보면 이랍니다. 다시 실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 보러 넘기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보전을 할 수 없고 국가가 인정하는 서류를 가져와야 할 수 있다 이 뜻이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처음에 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딱 보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 자,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요. 제가 지울 겁니다. 대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요. 여기에 대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요. 여기에 대장이 있어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몇 개? 두 개. 이때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 대장의 소유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대장의 소유자 나옵니다.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러면 갑이 정합니다. 새 집을 지었다면 갑이 대장을 만들었던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보전기를 신청해야지. 그럼 누구 이름을 한다? 갑. 이걸 문자로 해야 돼요. 문자로. 자, 정합니다. 다시 우리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머뭇거리는데 잠깐만 보세요. 지적 공부는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경계점 자비등록부가 있다는 걸 알죠?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는 경계점 자비등록부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지. 도면에 대장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가 나오거든. 그러면 정합니다. 갑이 새 집을 지었다면 구청에 가서 대장을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받아가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보전기를 하는 거지. 맞죠? 네. 요거를 문자로 말하면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갑은 소유권 보전기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근데 다시 옵니다. 요리 옵니다. 갑하고 을은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가 대장은 만들었어.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에게 상속등기를 할 것이냐, 을의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기를 할 것이냐, 이 소리거든. 그럼 여러분들 제 들어봅니다. 답.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을. 자, 문자로 합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갑의 상속인은 누구다? 을. 명의로 보존하게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러면 요거는 이제 이해됐어요. 시험에 안 냅니다. 아니, 이건 너무 쉬우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요게 시험입니다. 자,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여기서 이제 또 국어 시간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와 없는데 해버렸을 때 유효 무효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출제인이 요 단계를 묻는지를 잘해야 돼요. 그럼 이제 다시 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답니다. 할 수 없어요. 없는데 해버리는 게라. 이 말 이해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할 수 없는데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쉽게 해봅시다. 시집 안 간 딸이 애 낳으면 된다 안 된다? 빨리 말하세요. 안 된다. 안 되는데 애를 낳아와버린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친정 엄마가 모심에 잡아오라 한다 안 잡아라 한다? 잡아라. 그럼 모심에가 왔거든. 그걸 와가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뭐다? 유효죠. 아니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제 말 들어서 아니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유효 무효라는 말 속에는 전제가 적법이 깔려있다, 위법이 깔려있다. 위법.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럼 제 말 들어보세요. 여기에 신도림이 있거든. 여기에 길동역이 있어요. 자, 제가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옵니다. 전철을 탈 때 표를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요? 표를 끊어야 돼요. 근데 표를 안 끊고 탔어.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안 끊고 탔는 거라. 그래서 제가 길동역 출구를 빠져나가다가 안 붙들렸어요. 이러면 이거는 완전 범죄가 됩니다. 맞죠? 네. 그런데 붙들린 게라. 그러면 표를 안 끊고 탔으니까 저를 다시 신도림역으로 돌려보낸다. 온 거다? 이걸 이해를 해야지.
아니, 표를 안 끊고 탔지. 그럼 신도림역으로 돌려보냅니까? 온 거는 온 겁니까? 온 거는 온 거지. 이게 뭐다? 유효. 답입니다. 그러면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하고 처벌은 별개로 하겠다. 이 말.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처벌까지 배운다. 유효, 무효까지만 배운다. 유효, 무효. 처벌은 뭐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건 우리 법 규정에 없으니까 통과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러면 이런 게 이해되고 이리로 와야 돼요. 자, 이렇게 옵니다. 칠판을 보세요. 이 그림에는 요렇게가 이리로 화살표가 내려갔어요. 여기는 이제 위로 갔어요. 옆으로 갔어요. 자,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는데 대상은 만들었어. 등기는 아직 안 만들었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런데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래 묻습니다. 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이미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렸다면은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지금 우리 요까지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자, 다시 이리로 오세요. 갑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럼 정답입니다. 취득세 내일이 안 내야 돼요? 네. 매매를 했으니까 양도세를 내야지. 취득세를 내야지. 세금은 몇 번? 3번. 그럼 요래하면 세금을 3번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아직 등기 안 했거든. 안 했으니까 요래하면 세금을 3번 내는데, 오케이? 조세 포탈을 위해서 마치 을이 집을 지은 모양 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했는데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면은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는데 됐죠? 됐죠? 네. 됐는데 붙들렸다 안 붙들렸다? 지금 붙들렸어요. 안 붙들리면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지. 완전 범죄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붙들렸다 안 붙들렸다? 붙들렸으니까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를 하고 세금은 다 부과한다 안 한다? 하는 거지. 세금은 다 부과하는 거지. 감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자로 합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 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구다? 을.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근데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면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 중간 생략 등기는 들어봤거든. 오케이? 이게 모두 생략 등기. 여러분들 모두라는 말은 처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가면 아침에 회의를 할 때 모두 발언 있다 없다? 처음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모두 발언이라. 그럼 여기서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생략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해야 됩니까? 가. 누구 이름으로 됐다? 을. 누구의 보존 등기가 생략됐다? 가. 요걸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뭐다? 없다. 이미 이루어졌다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요러다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다시 옵니다. 요래되셨어요. 갑하고 을하고 아직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는데 매매 대금 넘어갔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왔어. 등기 넘어오기 전에 을이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을에게는 병이라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갑의 명의로 등기하고 을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럼 병의 명의로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병의 이름으로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있다 없다? 없다. 자, 정리합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 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구다? 을. 의 상속인은 누구다? 병.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로 물으면 뭐다? 없다. 근데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면은 실체관계와 일치한 뭐다? 유효. 통과. 우와, 잘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자, 이제는 소유자가 이 앞에 그림에서 소유자는 국가였거든. 갑이었거든. 이제는 소유자 국가입니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이걸 을이 불화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식으로 한다면은 국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지. 맞죠? 그러나 이 그림에서 세금을 내야 될 자는 몇 명?
한 명. 한 명이지. 그러면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해도 된다, 된다. 그럼 이거는 국가로부터 불화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을에게 세금 거두는데 문제될 거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에 국가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는 뭐다? 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해결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이래야 그죠. 판결이거든. 그 요거는, 자, 요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판결은, 여러분들 일단 민법을 가져오겠어요. 민법의 판결의 종류에는 형성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공시법 시간에 판결은 3번이 나옵니다. 하나가 단독 신청, 다시 합시다. 187입니다. 단독입니다. 보존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187조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요때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형성입니다. 등기의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그러면 요 단독입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요때 판결이 뭐다? 예. 등기해야 된다? 아니다? 예. 그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걸 출제인이 물을 때 형성 판결이냐 이행 판결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걸 묻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등기거든. 이게 보존등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래 합니다.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모르기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도 되고, 이행 판결도 되고, 확인 판결도 된다. 결론은 3개 다 된다. 이 말. 그럼 요거를 문자로 만들겠어요. 다시 합시다. 보존등기 할 때는 형성 판결을 가져와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행 판결을 가져와도 해준다 이 말입니다. 확인 판결을 가져와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에 등기부입니다. 여기에 대장. 자, 그럼 다시 합시다. 민법에 이거 종류 배웠다 안 배웠다? 그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에 토지입니다. 토지.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하는 토지예요. 그럼 서산간척지를 매립했는데 국가로부터 불화를 받았어. 갑하고 을하고 각각 1억씩 내가 한 필지를 불화를 받았어. 그럼 대상은 만들었지. 맞죠? 네. 그럼 등기부에 가서 갑을 공동명의로 부르는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자, 이래 됐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대상만 만들었어요.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 요 상태에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아, 그건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 미등기 부동산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네. 미등 매매 되지. 타인의 부동산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네. 우리는 분할은 권리관계다, 사실관계다, 사실입니다. 대상만 만들었어요.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 이 상태에서도 분할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이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럼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서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동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 취득한다, 한다? 한다. 그래서 형성이라는 것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목 보세요. 서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동쪽 100제곱미터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맞지? 분할했으니까. 그러면 각자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요거만 치면 갑의 것이죠. 그럼 요거만 치면 갑이 보존등기로 가면 되지. 요거만 치면 을의 것이지. 그럼 을이 보존등기로 가면 되지. 맞다. 맞지? 이해합니다. 요거는 민법을 좀 배워와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이거든.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렸어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아직 등기 안 됐어요. 미등기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갑하고 미등기 부동산 매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이제 갑하고라 매매합니다. 미등기입니다. 그러면 의무자, 어선자, 권. 그러면 갑은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하고 넘겨야 된다. 안 하고 넘겨야 된다. 하고 넘겨야 됩니다. 근데 갑이 보존등기를 안 해버려. 보존등기를 안 하니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을은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을이 소송을 걸 때 매매계약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을이 정리합니다.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겼다면은 판사가 이렇게 내립니다. 너 언제까지 등기 넘겨줘라. 너 언제까지 등기 받아가라. 해라. 이게 무슨 판결이다? 이행판결. 그러면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이긴 것만으로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함. 이때는 갑의 명의로 등기하고 을에게 이렇게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 뭐다? 한다. 그럼 결론은 이행 판결을 해라. 언제니까 등기 줘라. 언제니까 해라. 이게 이행 판결이고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변한다.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무슨 판결? 확인. 여러분들 확인은 친자 확인 소송. 이게 그냥 확인 판결이에요. 그럼 이제 가정 쉽게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거든. 자, 보세요. 요리 보세요. 이럽니다. 요게 요리로 딱 가는 거예요. 자, 칠판을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는 보존 등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보존 등기를 배운다는 말은 현재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다. 보존 등기 신청을 배우고 있다. 신청. 우리 신청을 배우고 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거다. 신청을 배운다. 신청.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배울 때는 이미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하는 거지. 맞다. 자, 그럼 자 보세요. 요 토지가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갑이 내 거더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존 등기로 왔어. 을도 내 거더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존 등기로 왔어. 저 등기 안 된 하나의 토지를 두고 갑도 내 거다, 을도 내 거다라고 보존등기로 왔어. 그럼 등기관이 갑이 제출했던 서류, 을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럼 등기 못 해주는 거지. 그럴 때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받아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키입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소송을 걸 때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거느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이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한다. 국가로부터 한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자기가 소유자임을 주장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네. 요게 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건물이었다면은 시당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아까 전에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준공허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 그러면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누가 내준다? 시당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 나한테 허가 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이지 않느냐?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지문을 3개를 만들겠어요. 판결에 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어디다? X. 3개 다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판결은 그 종류를 불문한다. 어디다? O.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토지인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국가. 건물은 누구다? 시군구. 이랍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에.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장만 익숙을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합시다. 이리 오세요. 보존이죠. 자, 정리합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는 말은 현재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 아직 미등기다. 미등기. 근데 이 글자로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뭐가 있다? 말소. 이미 이루어져 있지. 이거 갖고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 미등기라 미등기. 갑이 새 집을 지었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요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을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가 을이 보존등기 해버리는 거야. 갑이 안 하니까. 그럼 이제 얼마 있다가 갑이 보존등기로 가니까 을의 이름으로 이미 보존등기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갔어. 좋은 말 할 때 말소시키라고 해야 하네요. 해. 근데 을이 말소를 시켜준다 안 된다? 말로서 들을 놈이면 사기쳤다 안 쳤다? 안 쳤다. 안 쳤습니다. 안 말소를 안 시켜줘. 안 시켜주니까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나다.
을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 벌어들기를 말소시켜 달라고 누가 소송을 걸었다? 갑. 그러면 갑이 보세요. 말소를 명한 판결이니까 누구를 소유자로 인정한다? 갑. 그러면 갑은 판결서 갖고 이거 지우고 자기 명의로 보도넘기 하면 된다. 이 말. 그럼 시험에 낼 때 있잖아요. 제 말을 한번 제가 왜 10번을 읽으라고 했냐면은 소유권 보도넘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가 무엇이냐가 시험 문제가 아니고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요래밖에 안 내잖아요. 맞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끝글자에 OX 있다 없다 요래만 하면 되는데 하하 그럼 아니 제가 한 말 해봅시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박사 논문을 쓴다. 시험 문제 답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래놨죠. 그럼 서울이다, 아니다가 시험 문제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서울일까? 언제부터 서울이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생각하면 막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법은 있잖아요. 왜 자꾸 읽으라 이러면 문장만 익숙시켜 가면 되는 거라. 그래서 OX만 딱 가져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맞다. 맞아요. 됐어요. 고래 공부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은 요거를 이제 해야 되네요. 그죠? 요리를 잠깐 해야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푸실 때 그냥 요래 민법을 배워야 되거든. 왜냐면 토지 수용은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면 원시 취득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보존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전. 그러면 수용은 미등기 부동산은 보존 등기하고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무슨 등기한다, 이전. 미등기는 당연히 무슨 등기해야 된다, 보존해야 되죠. 그럼 요거는 꼭 외울 때 이래 하세요. 특별자치도지사 실양문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보존은 OX다 X, 건물 소유권 보존은 O. 그래 딱 가져가면 됩니다. 통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은 종류가 많은데, 소유권 이전의 시험에 나오는 거는 277페이지 3번에 가면 신탁 등기 나오죠. 그거는 이제 해마다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탁하고 유정 두 개만 공부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제일 위에 올라갑니다. 아니, 아직 넘기지 마시고 277페이지. 제일 위에 유정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키는 동그라미 3번의 방법이죠. 방법. 그게 키예요. 그럼 이제 글자를 봅시다. 왼쪽에는 등기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죠. 맞죠? 근데 미등기 부동산에는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분류를 했죠. 근데 등기된 부동산에는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분류되어 있다, 안 돼 있다? 그것만 찾아가면 됩니다.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 뭐가 나올 것인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요리로 오세요. 자, 요리로 오세요. 여기서는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글자로 봅니다. 여러분들 유정이라는 말이 있거든. 유정은 글자로 보세요. 유언을 통한 정념이다. 유언을 통한 정념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유언장이다. 이래 생각하면 되네. 유언장이다. 이래 생각하면 되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글자는 있잖아요.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 요 나말뜻을 알아야 돼요. 그럼 제가 또 다시 이야기하죠. 두 개로 분류했다는 소리는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특정 유정은 186이 적용이 돼요. 포괄 유정은 187이 적용이 돼요. 그 말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 이것만 갖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글자를 잠깐만 시다. 특정은 말 그대로 특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유언장을 작성할 때 특정한다는 거는 딱딱딱 집어준다 이 말.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단독주택은 D에게. 이해했죠? 이게 무슨 유정이다? 특정. 그러면 포괄 유정은 자 글자로 봅시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주겠다. 이게 무슨 유정이다? 포괄.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정리할 때 이래 합니다. 보세요. 내가 주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자, 글자를 잘 보세요. 글자를 잘 보세요. 요거를 보세요. 전 재산의 2분의 1은 을에게 주겠다. 2분의 1은 병에게 주겠다. 전 재산의 2분의 1입니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요거 읽었잖아요. 그건 뭐다? 포괄이에요. 이것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의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얘는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즉, 요거를 딱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럼 이리로 와보세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요래 되어졌거든. 자, 이렇게 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등기된 부동산이냐, 미등기 부동산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포괄 유정이냐, 특정 유정이냐, 포괄 유정이냐, 특정 유정이냐. 결론을 내놓고 합시다. 여기서 하는 거는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를 시험 문제로 묻습니다.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 답입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안 거칩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미등기는 포괄은 안 거칩니다. 특정은 거칩니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시작.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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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럼 요것만 딱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러면 결론은 상속 등기를 거친다, 안 거친다.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개는 안 거친다고 하나가 거친다잖아요. 그러면 그 거친다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공시법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쉬워요.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제 요거 요거 잠깐 보고 하겠어요. 자, 호칭 정리를 하겠습니다. 갑이랍니다. 유정자입니다. 을, 수정자입니다. 병, 유언, 집행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갑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혼자 몰래 작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변호사 앞에서 작성을 한다, 안 한다? 하지. 변호사 작성을 합니다. 그럼 변호사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작성을 했죠? 그럼 봉투를 봉하지. 봉해가 안전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그 유언장을 개봉할 때는 갑이 죽어야 개봉한다, 살아야 한다? 죽어요. 그러면 결론은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상속, 죽어야 효력이 있다, 살아야 있다, 죽어요. 유정도 뭐다? 죽어요. 그래서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래 되는 거지.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갑이 변호사 앞에서 유언장 작성한테 보세요.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유언장 작성했거든. 그래가 봉투를 봉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했어. 그래가 이제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이제 봉투를 개봉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면 갑이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소유권을 넘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을에게 등기를 넘어가야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사. 이쪽이 뭐다? 그런데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있으니까 갑은 사망하고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갑이 해야 될 모든 역할은 변호사가 알아서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이때는 갑이 의무자가 아니고 변호사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유언집행자를 무슨 자라고 그런다? 의무사. 이해합니다. 그러면 유언집행자가 의무자, 수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무슨 신청한다? 공동. 자, 다시 원점에서 다시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은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거는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계약.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성약자, 상대방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럼 계약이면 공동신청입니다. 계약 아니면 뭐다? 단독. 그래가 칠판을 다시 그래가지고 표제부가 있고 갑부 뭐가 있다? 표제부는 계약이다, 아니다? 그럼 다시 합시다.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죠. 부동산 표시에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런 거 구조, 종류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자, 이 잘해야 됩니다. 지목이 달라지죠. 그럼 지목이 달라졌다면 나는 등기소로 먼저 가야 된다. 구청으로 가야 된다. 구청에서 지목 변경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다시 합시다.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러니까 구청에 먼저 가야지. 구청에다가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지. 그럼 구청하고 나하고 계약이다, 허가다, 허가. 정리합니다.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다고 내가 그랬지. 을구는 전세입니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저당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답입니다. 을구는 전부 다 계약이에요. 표제부는 전부 다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갑구가 세모다. 이 말. 계약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럼 좀 전에 우리가 할 때 매매교환 정년은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상속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토지 수용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유정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유정은 계약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말 해봅시다. 민법에서 법률행위가 나오죠. 계약이 나오죠. 그럼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 이런 거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유정은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거든. 유정은 이거는 이제, 좋다, 그럼. 이거는 이제 민법을 배워오세요, 민법을. 그냥 이래 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할 때 두 사람이 머리 맞대고 한다. 이 사람은 혼자 몰래 작성한다? 그게 단독행위지. 같이 하는 거 아니지. 맞아요. 네. 이건 이제 민법을 배워오세요. 그 결론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정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지만,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기출문제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했어요.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어디다? 그럼 다시 등기필정보 첨부가 제출이죠. 맞죠? 그럼 의무자가 제출한다. 어디다? 모든 의무자는 제출해야 된다. 어디다? 그럼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공동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 기출문제 답이었어, 답. 아니. 제출은 다 한단 말입니다, 제출은. 이해했어요? 네. 다 됐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요리로 잠깐 해보세요. 지금 말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갑이 있잖아요. 사망을 했다면 소유권을 넘긴다는 거는 이해합니까? 네. 넘기는데,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자, 그럼 다른 각도로서 한번 해봅시다.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다른 각도로서 해봅시다. 자, 정리합니다. 보세요. 이 부동산에, 이 칠판을 봅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 지금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등기돼 있습니다.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그러면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해가 내가 주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고 유언장 작성했거든. 요 자식 삐졌다, 안 삐졌다? 삐졌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밥 드실라나 안 드실라나? 삐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자, 민법 제187조입니다.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면 민법 제187조를 적용하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왔다? 자식. 그러면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그럼 이거 민법 제187조를 적용하면 상속 등기 거치고 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87조를 적용 안 합니다. 안 한다는 소리는 상속등기 거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자, 그러면 요 사람 자식 삐져 있다, 안 삐져 있다? 그럼 요 등기 거치고 넘어간다면 요 자식, 요 등기에 협조한다, 안 한다? 안 할. 막말로 지하 받아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분쟁이 발생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아니, 쉬운 거잖아요. 그냥 유정은 상속등기 거치고 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요거 이해됐어요? 자, 근데 칠판을 다시 보세요. 이제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자, 그럼 요거부터 먼저 합니다. 포괄 유정부터 먼저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보세요. 갑하고, 자, 이런다. 갑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아직 등기 안 됐어요. 미등기입니다. 갑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갑 사망했죠?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지. 그럼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지. 이미 소유자잖아요. 맞죠? 자, 그럼 칠판을 다시 보세요. 갑이 있잖아요. 유언장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단독주택은 을에게. 포괄이다, 특정이다, 특정. 그럼 갑이 사망했죠? 갑이 사망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에게는 소유권 무슨 등기해야 된다? A자. 그럼 미등기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수정자에게는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A자. 이래 되는 겁니다.
오케이? 왜 그러냐 이러면은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 자식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네. 잘해야 됩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포괄이든 특정이든 상속 등기 거친다 안 거친다? 안. 미등기는 포괄은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특정은 거친다. 요게 시험 문제예요. 이해했죠? 그럼 이제 이거를 문자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자 문자로 해보거든. 자 보세요. 정답입니다. 뭐랍니다? 대장의 소유자로부터 특정 유정 받은 수정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어디다? 지금 이거는 시험이 아니고 요 다음 지문이 시험인데 다시 이야기합시다. 아니. 자, 이래 칠판 오세요. 제 말의 키는 포괄이냐 특정이냐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다시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 특정 유정의 경우 이랍니다. 수정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어디다? 지금 수정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법 조문에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미등기 부동산 특정 유정의 경우 수정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어디다? X. 그다음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특정 유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을 한 다음 수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다. 오. 요정이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고 원래 시험 문제 이걸로 냅니다. 미등기 부동산 포괄 유정의 경우 포괄 수정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다. 시작. 있다. 그러니까 제 말의 답이 뭐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조금만 강 크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됩시다. 포괄이죠, 맞죠? 자, 그럼 포괄 유정입니다. 그러면 포괄 수정자죠. 아까 전에 전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 포괄 수정자죠.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그럼 소유자니까 포괄 수정자 딱 넘어 끝에 가면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래 나오는 거지. 이미 소유권 취득해버렸잖아요. 맞다. 그 요령을 그렇게 하는, 포괄 수정자 이 말만 딱 넣으면 이미 소유자단 말입니다. 포괄 수정은 등기해야 물건을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이미 유정자가 사망만 하면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기라. 그럼 포괄 수정자 딱 넣으면 끝까지만 딱 보면 되는 기라. 신청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그래서 요령만 몇 가지 터득하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한 거예요. 그럼 이왕 공부한 거 아까 난이도 요거 설명합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포괄유정. 포괄유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아까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부동산입니다. 칠판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유언장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내가 죽거든 전 재산의 2분의 1은 을에게 주겠다. 2분의 1은 자식들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러면 갑이 사망했죠?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취득했다, 냈다? 했죠. 그럼 2분의 1만 소유권 이르는 게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지. 맞지? 네. 그럼 포괄 유정은 정말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다시.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의 2분의 1은 을이죠.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갑이 사망하면 갑의 재산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취득했잖아요. 그럼 을이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올 수 뭐다? 있다. 이래야 되는 거라. 됐죠? 재밌죠? 네, 그렇게 하세요. 통과. 됐어.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얼마나 열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금방 지나가 버리네.